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꿈인 송경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피파리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데니얼 카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주하영 대표님께서 또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또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공유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 듣는 굵직한 키워드 몇 개가 좀 있었거든요. 기분 어림 짐작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주목 착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경험적 자아, 그리고 기억하는 자아, 요 세 가지가 오늘은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기분 어린 짐작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여기서 공유해 주신 그 책 내용에서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 사실 너 행복하니? 아니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때? 뭐 너는 지금 돈을 잘 벌어? 지금 너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어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실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판단 하에서 사실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한 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우리가 그 과거에 있어서도 그냥 그 과거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런 때는 그래도 좋았었지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기억 하나를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시골에서 7살까지 살았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시골에서 할머니랑 살았을 때 이것저것 뭐 이런 땅땅땅 얼은 그 강가에서 그 썰매를 타던 그런 기억, 그리고 그 산 중턱에서 비닐포대를 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그때 비료포대를 깔고 썰매를 타잖아요. 그랬던 기억, 그리고 봄이 되면 또 할머니랑 이렇게 나무를 하러,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무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달래꽃이 되게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진달래도 따먹고 약간 그런 온돌방에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때웠던 기억, 강가에서 수영했던 기억, 그러니까 되게 넓은 땅콩밭이 있었는데 그 땅콩 밭에서 땅콩을 캐서 그 자리에서 먹었던 기억, 그런 산달에 따먹었던 기억, 약간 그러한 어떤 자연에 있었던 그러한 저의 어릴 적 기억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저의 정말 그렇게 기억에 아주 좋게 남을 만한 어떤 저의 그런 과거의 거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골에서의 잠깐 살았었던, 할머니와 잠깐 살았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저는 제 입에서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 어림짐작, 나 옛날에 그랬었지, 이런 기분 좋은 거 있었지, 어떤 깊은 판단을 막 이렇게 깊게 해서가 아니라 그때 좋았던 기분 하나만을 가지고 아, 그때 이랬었지, 뭐 혹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아, 되게 부정적인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잡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도 그런 인간의 시스템 1, 2에 대해서 또 오늘 주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스템 1과 2를 또 분류를 해보자면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뇌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가 토끼 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게 세뇌된 걸로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약간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되게
취약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에 또 엄청나게 또 취약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시스템 1으로 분류를 해주셨고, 또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이제 느린 뇌라고 해서 거북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시스템 1이 되게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시스템 2는 그래도 내가 그 이성 쪽으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그쪽으로 좀 이렇게 끌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게 시스템 2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2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실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반응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감정으로 할 게 아니라 감정을 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면 결국 이성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또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하는 뇌로 바뀌는 것이 또 그런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기는 우리가 저조차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널뛸 때가 있어요. 뭐 매번 글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행동들이 그럴 수 있겠죠. 되게 감정적으로 빠른 뇌가 발동을 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아차 하는 순간이 시스템 1 뇌가 발동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이성적으로 조금만 한 템포만 조금만 좀 심호흡 좀 하고 조금 생각이라는 걸 했더라면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또 후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2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어렵잖아요. 대부분은 이 시스템 1에서 많이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 1으로 살면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내가 루저인 것 같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인지를 했다면 내가 최대한 그런 감정이 몰려왔을 때 그래도 한 템포 정도 조금 물러서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박스 밖에서 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박스 밖에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본다? 이건 정말 아직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이런 상황 판단, 문제 해결, 그리고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또 유연성이 길러질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도 이거를 해결을 하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아마 널뛰기를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우리가 냉탕과 온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좋았던 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그때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저희는 이제 그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가 그렇게 저는 부러웠었거든요. 왜냐면 집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집안 형편이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반에 한 몇 명이 손에 꼽힐 정도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심지어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면 푸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양변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가게가 있으면 가게 뒤편에 그런 이제 집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린 그런 집에 살았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같은 그 집안의 공간에 있어도 좀 밖으로 나와서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밖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심지어 또 푸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고, 그리고 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또 그렇게나 부러웠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살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거가 그냥 우리 주목을 끌잖아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주목 착각이라는 게 이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주목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판단, 예측,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죠. 결국은 그런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쟤네는 되게 이거 할 거야. 쟤네는 이렇게 뭐뭐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저 혼자만의 그런 예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측이 맞냐? 또 예측이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저희 집 돌아가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 네가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마다 저 집이 다 행복해 보이지. 저 집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각 가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집안 없고, 건강하지 않은 집안 없고, 걱정거리 없는 집안 없고, 그러니까는 다 무엇이든 간에 문제는 하나씩 꼭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정말로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냥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대수롭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한테 각인이 된 거 보면, 그 시절에 이 말이 조금은 저한테 좀 남다르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돌아가신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던 그 교훈 중에 그게 최고의 또 교훈이 아니었나.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각자의 삶살이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경험적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이렇게 기억이 오늘 배웠는데도요, 이렇게 기억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남겨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내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 버리면 또 이게 저의 이 망각이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기억력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좀 웬만하면 별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제가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바로 좀 영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험적 자아와 그 기억하는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험은 우리가 경험자와 이 기억자가 잘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누구나 우리가 다 사람이라면 다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지만 이 경험에도 되게 레벨이 좀 있고 이 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왕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좀 불편한 경험들, 그리고 두려운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그럼 해야 또 제 스스로 뭔가가 기억하는 이 자아에서 조금 다르게 얘를 제가 좀 해석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변동성의
가변성에 저를 의도적으로 현재 지금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콜드콜 미팅을 나가요. 자영업 사장님들 모르는 사람들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초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나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가면은 음료수도 주시고 가면은 어쩔 때는 뭐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이렇게 또 멀리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데 안 힘드냐는 그런 또 말씀도 해주시고, 각양각색의 자영업 사장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샵 사장님을 제가 오늘 새로운 분을 오늘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한테 참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밥을 먹고 있는 중에도 저런 사람이 왔을 때 사실 눈치 풀이지 않고 저랑 15분, 10분 정도를 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갈 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이제는 제가 반도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집이 어느 정도는 중간 이상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거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저는 이런 것도 자영업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웃어요. 뭔데요? 그게 뭐예요?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와서 알려줄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게 왜 보일까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자영업 사장님들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그 경험에서 나온 저의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런 경험적 자아, 그리고 기억 자아가 잘 협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경험적 자아를 하면서 기억하는 자아 속에 저한테 그런 긍정의 그런 메모리들이 좀 쌓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영 사장님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좀 많이 추웠던 날씨였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되려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식사 중이었는데 저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렇게 얼굴 찌푸리지도 않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밖에 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 말 한마디에 솔직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게 이제 저도 이제 서둘러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죠. 빨리 식사를 하시는데 밥이 다 식잖아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따뜻한 그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다음 미팅 가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요. 따뜻해요. 라는 말씀을 제가 사장님께 했더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입에 뭐 이렇게 풀칠하고 막 꿀 바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진짜 감사했어요.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적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변동성 있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찌 보면 이런 깨달음? 성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걸 얻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오늘 제가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는 이 경험적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에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대요. 초등학교 때 정말 열 몇 번을 다녔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집, 내 집 갖는 거, 이거에 대해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집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저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처음에 신접살림을 17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땐 전세였고, 그리고 2년 뒤에 저희가 24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남편이 나의 첫 집이야.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나의 첫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희열과 뭔지 모를 그런 자기가 꿈꿔왔던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그게 냉정해 보여요. 얼마나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던 거죠. 근데 그 서운함조차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라고 또 저 스스로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렸을 때, 물론 나도 잘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당신은 그렇게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겠지만 나는 그렇게 집에 대해서 소중함을 안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하지, 고맙지, 기분 좋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뭔지 모를 그 기쁨의 농도가 너무나도 이 갭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꼭 이렇게 과거 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뒤끝이 있는 거였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불만이었죠. 왜 옛날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많이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럼 또 이제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건 그때는 내가 참 충분히 고마웠던 거고 어쨌든 목적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본인의 목표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토닥토닥해주고 했었어야 될 게 아내의 몫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충분히 제가 공감해주지 못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생각함에 있어서 그때 충분히 좀 해주지. 그렇게 너도 충분히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뭐 서운해라고 그렇게 단정을 졌었더라면 지금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속상했겠다. 이렇게 해주길 바랬을지도 몰랐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적 자아, 이거를 제가 조금 유연성 있게 지금은 좀 다룰 수 있는 지금의 저의 이제 그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통달했다 이게 아니라요. 오늘 이 책을 읽고 오늘 또 대표님께서 그 예전에 20대 초반에 이사를 많이 하셨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저의 그런 경험적인 자아, 그것이 잠깐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어쩌면 내가 이 기억하는 자아가 그렇게 그걸로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못했던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 스스로가 그냥 그 상태로 마침표를 찍었었던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감정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그거를 해석하고 어찌 보면 제 스스로가 제 마음속에서 유연성 있게 그걸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서운했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미안해 이런 감정보다 되게 제 스스로가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늘 이거 외에도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피파리 주영 대표님 수업을 듣다 보면요, 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인지하는 거, 인지하고 이 또 우리가 감정의 뇌 그리고 이성의 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그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